스포츠 지도사에 쉽게 합격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 세 번째 영상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이제 과목의 선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과목의 선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들은, 필기시험은요, 생활이랑 전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한국체육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체육사.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 그 다음에는 이제 스포츠 윤리학. 그 다음에는 스포츠 교육학.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른 운동역학. 그 다음에 운동 생리학. 이렇게 7과목이 있어요. 7과목 중에 생활과 전문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5개는 반드시 고르셔야 하는 거죠. 그죠?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고르는 것이 유리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건 정말 어떤 굉장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자격증을 통과하려고 관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관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문을 들어가려면 최소로 이 정도 점수는 받아서 증명해 보여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건 그 증명을 위한 거지 정말 지식을 늘리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을 쉽게 할까, 편하게 할까,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로 그래도 조금 덜 공부의 양을, 공부의 시간을, 공부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면서 열심히 할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좁고, 그리고 출제되고 있는 문제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나오는 부분이 그래도 상당히 있는 그런 과목을 먼저 고르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저희 김철기 선생님을 정말 읍소해서 삼고초려해서 모셔서 강의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한국체육사가 좋은 거예요. 한국체육사가. 이건 범위가 일단 좁아요. 범위가 좁고,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 한국체육사는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상할 수도 있을까? 네, 예상 가능해요. 최초로 메달 딴 거, 최초로 어떤 실적을 낸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예상을 해보면 시험 문제도 예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국체육사가 좋아요. 한국체육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다른 과목들의 뭔가 지식이 더 확장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 범위가 좁고, 그리고 문제도 예측 가능하고,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 어느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과목은 이겁니다.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사회학 굉장히 좋아요. 이 시험 범위는 임용고사라고 했죠. 체육교사 되시는 분들이 보는 시험, 임용고사. 그 다음에 체육학과의 전공 과목들. 그 다음에 일반 상식.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시험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리고 이 사회학만 해도 아까 책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것도 스포츠 사회학의 범위만 이렇게 두꺼워요. 사회학 범위까지 합치면 확 늘어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스포츠 사회학을 공부하시라고 권해드리냐면, 이게 다른 과목에 비하면 범위가 안 넓은 거예요. 다른 과목에 비하면. 그리고 15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비교적 유사한 범위 혹은 유사한 시험 문제들이 축적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얘가.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은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스포츠 사회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스포츠 윤리학이라든가 스포츠 교육학의 1개 혹은 2개 정도의 단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공부할 수 있어요. 선행의 효과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 선택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인강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인강을 만드는 순서도 이거 먼저, 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순서도 그렇게 일부러. 이건 반드시 선택하세요. 그런데 사회학을 공부했어. 그러면 사회학에서 그 윤리학의 일부 내용이 이미 공부가 됐기 때문에 윤리학을 선택을 안 하는 게 손해가 돼요. 그럼 윤리학 선택하세요. 게다가 윤리학이 2019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19년도, 20년도까지도 어려웠어요. 왜? 범위를 알 수 없는 어떤 이론가들이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철학을 전공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범위에서 나왔는지를 대충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떤 범위 안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교재를 그렇게 엮어 드린 거예요. 교재 안에. 다른 출판사의 교재에는 없는 이론가들도 좀 있을 텐데, 그런 이론가들이 새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넣었는데, 그래도 범위가 좁아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좁아요. 그리고 윤리학은 1, 2단원만 잘 해놓으면 나머지가 쉬워요. 1, 2단원만 잘 해놓으면. 그래서 사회학하고도 범위가 겹쳐. 1, 2단원만 잘 해놓으면 나머지는 훨씬 더 쉽게 나갈 수 있어. 다른 과목에 비하면 범위도 크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인데, 교육학은 우리가 어차피 가르치는 일을 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일을 할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가르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게 교육학이라기보다는 교육공학 쪽에 가깝더라고요. 제 대학원 전공이 교육공학인데 교육공학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가까워요. 교수의 기법 같은 거,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교육학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습하실 때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얘는. 그리고 시험 범위도 교수의 스타일이라든가 교수 모형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수업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수업의 방식하고 또 다른 제가 고용한 다른 강사의 수업의 방식이 달라요. 같은 내용을 아이들을 가르쳐도 다릅니다. 그건 교수의 스타일이라고도 하는 거고 교수의 모형이라고도 해요. 저는 고3들 마지막에 가면 제가 강의 잘 안 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문제 풀고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하게 해요. 그래서 질문을 축적을 했다가 얘네가 뭐가 부족하구나 이런 게 쭉 이렇게 좀 모이면 그걸 가지고 하루를 날려봐서 수업을 쭉 돌려줘요. 그 다음에 다시 문제 풀려요. 자, 저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강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칠판 강의를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자, 그건 교수의 스타일의 문제예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의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스포츠 지도자가 되어서 강습을 할 때 그럼 어떤 방식을 취할래를 미리 고민해 두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학.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거는 완전 별은 아니니까 네모만 쳐볼게요. 고려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대학 전공은 철학이고 철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윤리하고 심리를 전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심리 어려워요. 저는 심리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만 가지고 한 학기를 때울 정도로 깊이 파단 말이죠. 정말 막 파고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학기에 융. 그런데 이 심리학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 프로이트도 있고 뭐 융도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심리학자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심리적 기법들, 심리관리의 기법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범위가 되게 넓어요. 범위가. 그러니까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의 2배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말씀드리면. 그런데 범위가 넓다는 게 약간 부담이에요. 범위가 넓다는 거. 그래서 공부 짧게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기억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확장하는 힘들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요건 보류하시되
이해하고 확장하는 능력들, 추론이라든가 뭐 확장의 능력들이 좀 세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하셔도 돼요. 이거. 그러면 이거는 네모보다는 세모 쪽. 네, 저는 사실 비추거든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리고 하나의 선행 이론이 나오면 그 선행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이 또 나오는데 조금 달라지고 그걸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네모라 할게요. 네모.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역학인데, 운동역학은 인터넷에 교재를 출간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경우가 있대요. 저희 카페에 역학은 계산 문제라면서요? 이런 질문을 하셔요. 어디서 인강을 봤는데, 아니면 어떤 저자가 한 답변을 봤는데 역학은 계산 문제라더라. 계산 문제 아니에요, 역학. 역학에서 계산 문제 나와야 한 문제인데, 그거는 어떤 역학적 원리를 이쪽 세계에서는 공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주 단순하니까. 예를 들면 힘은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다. 아니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하는 건 계산하라고 그렇게 공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이 커지려면 어떤 것들이 상관성이 있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권투에서 펀치를 빵 친단 말이에요. 펀치를 땅 쳤을 때 요만한 주먹으로 그 큰 사람을 KO 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공식이 주먹을 힘을 내려면 질량, 그러면 지구에서의 질량은 몸무게겠죠? 그죠? 유사하게 질량하고 몸무게는 다른 거지만 어쨌든 이 몸무게가 속도의 제곱과 곱해지면 돼요. 그러면 속도의 제곱이 몸무게랑 곱해지면 되는데, 몸무게는 한정되어 있잖아. 몸무게는 안 변해. 그러면 힘을 더 크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더 빠르게 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투두두두 턱. 이건 힘이 없는 거지. 빵 쳤을 때 힘이 있구나. 그걸 설명하려고 공식을 썼는데, 근데 공식을 보고 수학 문제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린 어차피 스포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수행자가 하는 어떤 신체의 동작을 역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건 잘된 동작, 이건 나쁜 동작을 수정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런 걸 공부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쁘지 않아요. 재밌어요. 외울 것도 그렇게 크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쪽이 좀 낯선 분들은 외울 게 많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려워하는 걸 보면 요거는 삼각형,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 굉장히 어렵죠. 호르몬 이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의 구조 외워야 되고, 혈관의 구조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호흡과 관련한 기관들 외워야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에너지 대사라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에너지 대사.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에너지를 쓴다는 건데, 그 에너지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에너지원들을 섭취하고 그걸 분해하거나 아니면 동화하거나 뭉치거나 이러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TP라는 걸 만드는 건데, 그 과정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낯설어요. 하지만 보디빌딩에서는요, 구술 문제에 그 에너지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에너지 파트 때문에라도 이 생리학은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낯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이건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외워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이거를 필수로 하시고 5과목이니까 필수로 하고,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이것까지 필수로 하시고, 그럼 이제 4개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여기서 하나를 더 하시면 돼요. 보디빌딩 아닌 분들은 생리학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은 여기서 2개를 더 골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2개를 고르려니까 피해갈 게 많지 않죠? 그죠? 피해갈 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니다. 자, 제가 추천드린 이건 반드시 선택하시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 2개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요. 순서적으로 좋은 거를 5개를 채우려고 하면 잘 안 골라지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거 2개 골라세요.
골라내세요. 운동역학 안 되겠다 이런 거 고르라고요. 예를 들면 심리학 약 많아서 싫다 이런 거 고르라고요. 그럼 5개 딱 남잖아요. 자, 이렇게 5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이게 과목 선택의 방법이에요. 좋은 거 5개 고르지 마라. 3개 공부하기 좋은 거 골라놓고 정말 못하겠는 거 2개를 골라라. 근데 정말 못하겠는 걸 어떻게 알죠? 기출문제를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라는 게 아니라 쓱쓱 봐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 그 다음에 교재도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재. 그랬는데 너무 어려워. 그럼 그 2개를 골라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말고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느긋하게 거시적으로 교재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이게 이제 과목의 선택의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과목을 선택했다 치고 스포츠 사회학에서 어떤 하나의 단원을 공부를 한다 칩시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부를 잘 안 하셨던 분들이 이 시험에 도전하시다 보니까 깡으로 다 외우면 끝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재를 출간하고 있는 저자분들 중엔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외워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외워. 나만 믿어. 이거 나와. 이건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만 모은 거니까 이거만 표시해 줬으니까 이것만 다 외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너무 힘들어요. 공부는 암기할 게 있고요. 이해할 게 있는 거예요. 암기할 게 있고 이해할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암기력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연세가 좀 드시면 드실수록 암기력은 떨어지게 돼요. 암기력은 약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암기력을 나는 나빠. 난 외우는 거 잘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속 편하고 그래서 외울 걸 최소화하고 가급적 이해해서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이게 스포츠 사회학의 7강이라는 내용이에요. 7강에 여기에 스포츠와 사회화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회화가 뭐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코를 막고 그때부터 뭐 외우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너무 낭비적이 됩니다.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100m 달리기처럼 뛰기 시작하게 되네요. 그럼 빨리 지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학습의 목표라는 거예요. 학습의 목표. 저희 교재는 지금부터는 저희 교재를 가지고 뭔가를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광고의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어보세요. 어떤 단어를 공부하는데 그 단어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이 단어를 처음 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너무 막연하니까 왜 공부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스포츠의 단계 중에 사회화의 단계는 매년 출제되는데 최근에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들도 출제되니까 그럼 공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이걸 하라는 거지. 그죠? 사회화의 단계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이론들 몇 개가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그걸 공부해야 되겠네? 됐죠? 뭘 공부하는지를 먼저 방향을 잡으라고요.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 켜는 것처럼. 그래서 교재에도 이런 장치가 있는 교재들이 좀 나아요. 공부하다 보면. 저희가 대입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무원 이런 쪽에서도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강의를. 자, 이 강의에서는 뭐랑 뭐를 공부하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필요해요. 배경 지식들로 뭔가 풀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일부러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 지식만으로 확장해서 저절로 풀리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배경 지식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 인트로덕션을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에 뭐라 돼 있냐면 사회화. 이 단원이
스포츠와 사회화라는 말이에요. 스포츠와 사회화. 그럼 사회화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화라는 단어 자체가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그건 워낙 기본 전제이고 쉬운 내용이니까. 자, 사회화란 사회 구성원이 사회의 규범, 가치관, 사회적 기대,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대 역할을 학습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사회화가 그거구나. 근데 스포츠 사회화라고 단원이 있으니까 스포츠가 사회화의 어떤 역할을 하나 보지? 그런데 그랬을 때 사회화의 단계는 어떤지, 그 다음에는 최근에 사회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뭐가 있지? 그걸 외워야 되겠구나. 그럼 외울 것과 이해할 것이 가려지잖아요. 그걸 생각하시고 단원을 시작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다 블라블라블라예요. 근데 공부를 잘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깜지가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공부한 거 보면 막 이러면서 외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단원을 시작할 때는 그냥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방향만 정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실제로 외워야 되는 건 여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화의 의미, 그래서 스포츠 집단. 그러면 사회화는 알겠는데 스포츠 사회화라는 개념은 왜 나온 거야 하면 스포츠와 관련해서도 사회화가 일어나는 거야 굳이, 그죠? 그래서 집단의 가치관이라든가 신념이나 태도를 어디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어떤 스포츠 집단 안에서 하게 되면 그걸 스포츠 사회화라고 하나 보지 라고 이해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외우는 건 뭘 외우느냐,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시험에 빈출하고 있는 건 사회화 이론이다 라고 했으니까 외워야 되는 건 이런 이론들을 외우는 거죠. 사회학습이란 게 뭐냐, 역할 이론이란 게 뭐냐, 중거집단 이론은 뭐냐, 사회갈등 이론이냐 뭐냐, 여기를 외워야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이것만 있잖아요. 교재들 중에는 이것만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죠? 이것도 더 간략하게.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나왔던 선택지를 그대로 넣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교재를 출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론들이 무엇에 대한 이론인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이 이론들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그건 이해하고, 여긴 외우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내 공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 공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확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출문제 가지고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관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표적인 기출문제, 그 공부한 내용하고 상관 있는 기출문제를 골라서,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은 사회학습 이론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역할 이론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니면 준거집단 이론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공부해야 돼요. 확인하시면서. 그런데 저희 교재는 바로 옆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긴 했어요. 근데 이런 장치가 있는 교재도 있고 없는 교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없는 교재를 쓰시는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옆에 펴놓고 그걸 찾아야 해요. 이렇게. 여기 있구나.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제 기준으로는 18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 여기 이 이후로만 푸셔도 될 것 같아요. 15, 16, 17은 안 푸셔도 돼요. 문제가 너무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이렇게 푸시는데 그것들을 다 놓고 그걸 고르시면 되죠. 근데 어렵겠죠. 그죠?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있는 교재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찍을 때 어쩔 수 없이 저희 광고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장치가 있는 교재가 편해요. 공부할 때 이런 장치가 있는지. 그럼 여기까지 됐다 칩시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기출 유형을 가지고 내가 이걸 잘 공부했는지, 그래서 이 공부한 내용으로 기출 문제까지 풀렸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답을 외우려고 푸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려고 푸는 겁니다. 이런 이론들을 계속 외우고 그때마다 기출 문제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고 더 넘어가고 아까 사회화의 과정도 빈출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외워야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공부의 앞부분에서 그 시험 문제 빈출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이 써 있었으니까 자, 이걸 하고 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원이 끝났다 칩시다. 하나의 단원이 끝났다 칩시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공부했어. 그리고 공부하는 그 순간, 공부하다 뒤돌아서는 그 순간에 망각이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망각이 일어나게 놔둬봐요. 그 망각은 보통 이제 외우고 5분 후부터 일어난다고 하는데 한 하루 정도 뭐 한 시간도 괜찮아요. 1시간, 2시간 후에 약간 망각이 일어나게 놔뒀다가 그랬다가 이런 빈칸 메꾸기 문제를 만들어서 연습하시면 좋아요. 빈칸 메꾸기 문제를 만들어서 연습하시면 좋아요. 저희는 교재에 일단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저희 교재에는 이렇게 스포츠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번인들은 뭐야. 그 다음에 사회화의 과정은 뭐야. 응? 이런 식으로 빈칸 메꾸기 문제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엔 저희 카페에 가입하시면 달리는 맑은님이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학습 퀴즈를. 그걸 가지고 연습하셔도 돼요. 단원이 끝나고 나서 약간 망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망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정확하게 외운 것과 어설프게 외운 것, 소홀하게 외운 것이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공부하자마자 바로 풀면 그게 구분이 안 돼요. 답을 다 잘 찍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텀을 뒀다가 풀어보시라 라는 거고. 자, 이 문제도 풀어요. 다 풀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단원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몰아서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22년도 문제하고 21년도 문제 이렇게 역으로 거슬러 갈수록 문제가 더 쉬워요, 사실. 뒤로 올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더 심화된 문제, 더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도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출문제가, 관련 기출문제가 뒤에 붙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장치가 없는 교재인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옆에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하긴 하겠죠. 내가 이 단원에서 공부했어. 근데 사회화를 공부했는데 그럼 사회화 관련 있는 것들을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좀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도 그 작업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은. 그리고 제가 저희 교재가 합격 후기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긍정적인 평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교재다라고 자부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그런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이런 장치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자, 그럼 여기까지 했다 칩시다. 이제 단원 기출 문제를 몇 개를 풀어보면서 확인했다 칩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원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과목이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사회학 끝났어. 혹은 윤리학 끝났어. 심리학 끝났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거 하셔야죠. 이런 거. 자, 심화하고 그리고 또 실전적인 연습도 하고 이래야 돼요. 자, 다시 공부를 끝났죠. 공부는 암기가 있다. 그리고 이해해야 되는 공부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목이 완전히 완료되었어요. 물론 이 안에서 단원마다 어떤 공부의 방법이 있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이거 한 다음에는 심화 과정이 필요해요. 심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실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전. 근데 여기가 다 문제풀이여야 돼요. 문제풀이. 왜 이럴까요? 자, 그 실전 과정하고 심화 과정은요. 심화, 실전 과정은 다 문제풀이여야 돼요. 그래서 문제집 없는 분들은 문제집을 따로 구입하셔도 되는데 그 교재를 선택하실 때 충분히 많은 문제가 있는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개념만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까지는 문제집 따로, 그리고 기본 해설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 합격 후기가 올라오는 양을 분석을 해보니까 개념 해설서 쪽이 훨씬 더 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집은 워낙 사용하는 기간도 짧은 데다가 이걸 가지고 감흥이 있으신 분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전 문제집을 없앨까 하다가 아까워서 그냥 그 기본 개념 해설서 붙여서 1+1으로 지금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 자, 심화 과정하고 실전 과정은 반드시 문제풀이여야 됩니다. 문제풀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장치가 이런 거예요. 자, 미니 모의고사라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는 통으로 이게 한 과목당 20문제가 나오는데 20문제를 다 푸는 건 힘드니까 잘라서 10문제 이런 식으로 연습하게 해놨어요. 다른 영역에서 자격증 딸 때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편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자격증에서 40문제 문제를 낸다 그러면 그걸 절반으로 잘라서 20문제씩만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몸 풀듯이. 그 다음에 이제 풀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짧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전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정말 내가 20문제를 쭉 풀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 교재에 있는 불호편이에요. 불호편. 문제집을 부록으로 붙여드렸는데 실전 모의고사를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의외로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십니다. OMR 카드. OMR 카드 연습도 실전 연습에 포함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OMR 카드 쓰실 때 이런데 칸 정확하게 썼는지, 그리고 자기 유형 정확하게 A인지 B인지 쓰는지, 수험번호 정확하게 썼는지, 이거 마킹하는 거 연습 안 하시면 마킹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손도 떨어요. 그리고 수정하다가 시간 또 가요. 그래서 마킹 실수로 혹은 마킹을 완료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실전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본인이 이제 각 과목에 20문제를 쭉 이어서 문제 풀 수 있는지를 연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를 연습하시는데, 이건 이제 제 팁이에요.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 문제는 사회학의 몇 단원에서 나온 문제인지를 한번 고려해 보는 거예요. 스포츠 사회학을 적용한, 그럼 이거 1단원이구나, 뭐 이렇게. 국제정치, 스포츠와 정치구나, 이거 2단원의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몇 단원에서 나왔던 문제인지를 찾아내면서 문제를 풀면 복습에 무지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복습에. 근데 모르겠어. 굉장히 이상한 게 있어. 그럼 못 찾는다 그러면 공부가 그 부분이, 그 지점이 공부가 안 된 거니까, 그러면 그 단원으로 찾아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돼요. 이건 복습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가 공부의 방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공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원 단위로 끊는데 단원 안에도 소단원이 있잖아요. 소단원 단위로 끊으세요. 근데 단원을 공부할 때 바로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보면서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건,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건, 이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재에 그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으면 더 편한데 표시 안 돼 있는 교재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본인이 발품을 많이 파시는 거예요. 손품도 팔고 눈품도 팔고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선 뭘 외우고 뭘 이해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출문제 옆에다 펴놓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거 나왔네, 그럼 이거 외워야지.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론이 자주 나오는 거나, 그러면 교재에 혹시 다른 이론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그 거의 배경 지식이나 전제를 묻는 문제구나. 그러면 이 단어는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을 기출문제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래서 교재에 기출문제 있다고요. 저희 교재는 기출문제가 바로바로 따다닥 붙어 있어요. 공부하시기 편하라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조금 불편해도 기출문제를 옆에 놓고 확인하시고, 다 한 다음에 약간 망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단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개념들,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럴 때 확인할 때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학습자료 있으니까 학습자료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과목이 다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 연습하는데, 짧은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긴 모의고사, OMR 마킹 연습까지 꼭 하세요. 꼭. 그래야 시험장에서 안 떨어요. 시험장에 가면 의외로 떨립니다. 다 큰 사람인데도 그런 데 가면 이상하게 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카페에 질문 올리시면 그러면 답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스포츠 지도사에 쉽게 합격하는 법. 그래서 새 영상을 3개 만들어 드렸죠. 하나는 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전형의 과정은 뭔가,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교재를 선택하면 좋을까, 공부할 때 편할까, 세 번째는 교재 선택까지 끝났을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3개의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